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패션, 살림 팁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야야킴 매거진, 야거진의 야야킴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사를 하느라 유튜브는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짐 정리하는 데만 거의 한 달 반, 두 달? 이렇게 걸린 것 같네요. 아직도 100% 다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100% 완벽하게 다 끝내놓고 유튜브를 하려면 올해 안에 못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랜선 집들이에 앞서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썰들이라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기적의 이사 미션, 이사 스토리 에피타이저, 나의 이사 속풀이.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로 살짝 언급을 했었지만 갑자기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살던 집이 전용 26평 정도의 공급 38평 정도로 혼자 살기에는 꽤 넉넉한 사이즈의 집이었거든요. 거기가 솔직히 말하면 저로 인해서 나름 꽤나 환골탈태한 그런 집이었는데 이 집주인이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계속 집세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재계약을 할 때 이 집세를 좀 올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좀 꽤 많이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리를 해서라도 이사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더럽고 치사해서. 그 집이 솔직히 동네 위치가 좀 안 좋았어요. 근처에 편의점도 없고 살짝 언덕에 있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이게 복층 집이라서 잘 안 나가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이게 특이하게도 아래층으로 복층인 그런 형태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작업 공간, 사무 공간이 따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이 복층이라는 점이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그런 점이었는데 이게 또 보통 사람들한테는 복층 집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들어가기 전에 한창 집들을 알아보러 다니던 시기에 그 부동산 어플에서 그 집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집 사진은 없었지만 정보만 보고도 이 집 크기도 꽤 크고 건물이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돈이 좀 살짝 모자랐었어요. 당시에도 그 전세 대란 그럴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즐겨찾기에 저장만 해놓고 다른 집들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 그 집이 계속 안 나가고 있고 또 심지어 집세가 뚝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 집에 뭔가 하자가 있나?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집을 직접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그게 한 번 떨어진 게 아니고 2번인가 3번인가가 이렇게 집세가 뚝뚝 떨어졌었어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직접 그 집을 가보니까 왜 안 나갔는지 알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집안이 조금 칙칙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안 받았었는데 그 전에 사시던 그 세입자분이 그냥 잠만 자고 많이 생활은 안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막 화장실에 거미줄이 막 이렇게 쳐져 있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집안에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옛날 집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긴 했었는데 구조가 좀 특이한 게 저한테는 잘 꾸며 놓으면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층 방이 정말 큰 거예요. 여기를 작업실로 쓰면 딱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집을 둘러보면서 나름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꾸미고 저기는 이렇게 어떤 가구를 두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그 집과 전세 계약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도배를 제가 싹 했고요. 또 싱크대도 색이 바래서 좀 누리끼리 했고, 기름때가 좀 많이 껴있어가지고 아무리 닦아도 많이 더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실리콘도 많이 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싱크대를 리폼을 하고 실리콘 시공도 새로 하고 배관도 직접 새로 갈고 나름대로 그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욕실은 제가 그냥 제 돈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다른 거는 뭐 내가 어떻게 다 닦아내고 도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싶었지만 그 욕실은 정말 너무 더럽고 막 거기 들어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욕실 하나 때문에 또 여기를 포기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 겸 또 사무실에 투자한다 생각을 하고 내린 결정이었죠. 그리고 사실 그때쯤이 제가 또 사업이 나름 좀 잘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못해도 한 4년은 살 거니까 그냥 사는 동안 내가 편하게 살자 뭐 이런 생각으로, 누군가는 뭐 아니 왜 남의 집에 전셋집인데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는 사람은 저잖아요. 못해도 4년은 살 생각을 하고 들어간 집이라 더 살 수 있으면 사는 거고, 그리고 뭐 살다가 제가 아예 그 집을 사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래 상태 그대로 살았으면 나중 가서는 그냥 두고 산 걸 후회했을 거예요. 아무튼 뭐 사는 동안에는 잘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저 같은 이 신미안이 발달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예쁜 거, 뭐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이런 거를 못 참기 때문에 저 같은 성향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더러운 욕실이 그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현대식으로 바뀌었는데 또 집주인은 뭐 고맙다 소리 한번 안 하시더라고요. 집주인들은 뭐 다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아니 좋은 사람도 있겠죠. 있죠. 물론 있겠죠. 근데 뭐 저는 못 봐가지고요. 그리고 이 방문들도 굉장히 더럽고 오염물들이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시트지로 깨끗하게 화이트로 시공을 했고, 또 문고리들도 녹슬고 부식돼서 어떤 건 돌아가지도 않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고리랑 경첩도 다 새 걸로 갈았어요. 그리고 주방 쪽에 조명이 있었는데 다 깨져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종이 쪼가리 같은 걸로 가려놨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내가 못 참지. 그것도 제가 그냥 제 돈으로 다 새 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거실에 자바라 방범창이 있었는데 방범창이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여기 방범창이 고장 나 있으니 고쳐주던지 아니면 갈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 동네는 도둑들 일이 없다면서 결국에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협의가 안 됐는데 제가 이거를 계약 전부터 이 집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 그냥 싸우기 싫고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내 돈으로 방충망이라는 걸 달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장실도 굉장히 지저분하기도 했고 변기랑 거울도 좀 깨져 있었거든요. 그것도 메인 욕실 그 리모델링 해주신 업체 실장님이 싸게 해주신다고 해서 제 돈으로 교체를 했고요. 또 위험하게 노출이 돼서 덜렁덜렁거리고 있던 콘센트도 방수가 되는 안전한 콘센트로 교체를 해뒀었습니다. 수건거리랑 휴지거리도 좀 고급스러운 걸로 교체를 해놨고요. 뭐 다 얘기를 하면은 끝이 안 날 것 같네요. 아무튼 그 집에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또 이게 연결이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렇게 이사를 결심하고 또 나름대로 이사 갈 준비를 슬슬 시작했습니다. 우선 안 입는 옷 그리고 헌옷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한 300리터 정도 되는 옷을 처분한 것 같네요. 그 헌옷들 집 앞에다 놔두면 수거해서 돈까지 보내주는 그런 어플 있잖아요. 그 어플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로 수거 예약한 날짜에 수거를 해가고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굳이 헌옷 수거함까지 갈 필요가 없고 집 앞에 딱 내놓기만 하면 돼서 꽤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 깔아놨던 카페트를 제거했습니다. 제가 제거할 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전체 접착을 하지 않고 실리콘 테이프랑 연결 테이프 몇 군데만 이렇게 붙여놨었거든요. 혹시 데코 타일 시공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도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작업실 벽에 붙여놨던 방음보드들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도배도 새로 해놨어요. 정말 힘들더군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분노에 못 이겨서 다소 흥분하거나 각종 비속어, 욕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